부산의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가 하루 사이 8건이 접수돼 현재까지 신고량은 19건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21일 정수장과 배수장 점검에 나섰는데 정수 생산과 공급 과정에서 유충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 재개발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허가를 놓고 제2의 LCT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원도심 고용 창출 등 당초 사업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삭발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국민청원도 예고했습니다. 부산시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40대 A씨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재까지 부산에서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모두 48명입니다.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낙동강하구 에코센터가 환경부 지정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부산시는 조례 개정과 교육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부터 신청자를 모집한 뒤 자연환경해설사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환경부가 인천 수돗물에서 발견된 깔따구 유충이 번성한 장소로 추정되는 활성탄 여과지가 설치된 정수장의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부산 인근 김해와 양산, 울산 등 전국 7곳의 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는데요. 부산 정수장 3곳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돗물 유충 신고는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에서 수돗물 유충 신고가 접수된 현장입니다. 모기 유충에서부터 실지렁이, 깔따구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부산 지역 수돗물 유충 신고 건수는 사상구가 4건으로 가장 많고 중구 3건 등 모두 19건입니다. 그중 현장에서 실제 유충이 발견된 건 10건입니다. 물탱크 안에는 유충이나 깔따구 같은 것들이 없는데 그 저수조 입구에 보면은 입구 주변에 사체, 모기 사체들과 유충 사체들도 좀 발견이 됐습니다. 유입이 돼서 가정 물탱크까지, 가정 수도꼭지까지 이렇게 전달이 됐다고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실제 인천 지역 정수장과 부산 지역 정수장의 관리 대책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천의 정수장에서 깔따구라고 그래서 벌레 유충이 생긴 부분하고 부산하고는 공정 자체가 상황이 많이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성 활성탄 부분에 세척 주기라고 합니다. 그 고치는 주기를 기존에 5일에서 또 더 3일로 바꾸고 정수장이 3군데고 배수지가 75군데가 있는데 다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했는데 벌레 유충이 전혀 발견이 안 됐습니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신고인이 제출한 유충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현장의 역학조사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수돗물 의심 사례 발생 시 상수도 사업본부 콜센터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과 부산의 정수지 처리 대책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 점검 결과 부산시는 정수지와 배수지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묻지마 수돗물 공포보다는 지금부터 개인 물탱크와 하수구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북한 재개발 내 생활형 숙박시설 허가를 놓고 제2의 LCT라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초 북한 재개발 취지를 되살리라는 건데 연이은 삭발에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예고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누구나 찾아와 즐기는 친수공간. 지난 2007년 북한 재개발 고시 당시 목표였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파급 효과, 고용 창출 등의 장밋빛 효과들도 기대됐습니다. 북한 재개발을 통해 다시 한번 부활을 꿈꿨던 원도심은 초고층 건물들만 떠안게 됐습니다. 매립이 완료된 이후 북한 재개발 상업지구에 60층 규모의 레지던스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해운대 초고층 건물 LCT를 연상케 합니다. 원도심과 바다 사이를 막아서면서 삼복도로에서 바라보는 조망권까지 막고 있는데 비슷한 규모의 건물 2동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특정 계층을 위한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삭발 시위까지 했지만 부산시는 여전히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초고층 건물로 삼복도로 조망권까지 훼손되고 있는 만큼 건축 규모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거셉니다. 숙박시설 90%를 50%
50% 이하로 대폭 낮추어서 다시 건축 허가를 변경시켜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논란의 레지던스 건물이 들어서는 부지는 상업지구입니다. 당초 상업지구는 지역 주민들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국 대부분의 부지에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제2의 LCT가 될 수 있는 만큼 당초 개발 계획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레지던스 호텔은 당초 이런 목적과는 사실 이제 바뀌었죠. 상업 업무지구의 기능이 실종됐고 목적이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초의 목적에 맞는 개발 계획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의 북항 재개발 내 상업지구의 레지던스 건립 허가 이후 지역 주민은 물론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예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40대 A씨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캐나다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20일 병원을 찾았다가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부산에서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모두 48명입니다. 21일 기준 부산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과 동일한 154명입니다. 김도읍 국회의원이 공항 소음 부담금과 착륙료 전액을 공항에 있는 소음대책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항소음 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김해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가 848억 원인데 이 중 김해공항 소음 대책 사업과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은 20%인 168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공항별로 보면 착륙료 수익 대비 지역에 투입된 자금의 비율은 울산공항이 218%로 가장 많았고 여수와 김포공항이 100%를 넘었으며 제주공항도 60%에 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 인구수에 비례해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적은 부산 강서구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되고 오히려 김해공항 착륙료가 타 지방 공항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가 지역 기업의 아세안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기존 13개 업체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20개 업체로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인상된 물류 비용도 한시적으로 해외 배송비의 30%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어려워하는 기업을 위해 홈페이지 제작과 번역, 온라인 마케팅, 물류, 운송 대행까지의 과정 전반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부산항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뒤 항만 입국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여수와 부산 두 곳에 선원들이 머물 수 있는 격리시설을 지정했는데요. 지역에서는 논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수부가 해외 입국 선원 격리시설을 중구의 한 호텔로 지정해 운영하기 시작한 건 지난 17일. 당초 서구에 있다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반발로 대체 장소를 찾으면서 위치를 옮겼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구는 해외 입국 선원 260여 명이 지역에 있는 호텔에 입소를 한 뒤에야 격리시설 지정 사실을 알았습니다. 해수부 측하고 부산시에 연락을 하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시책이라서 지자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래서 제가 더 화를 냈습니다. 지자체와 의논을 하고 해야지. 지자체는 아무거나 안 했고 국가에서 하는 일은 지자체는 무조건 따라라. 주민들은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격리시설 지정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격리시설이 도심지에 있어 주택가와 학교는 물론 지역 관광지와도 인접한 상황. 도심입니다. 구도심이라 하지만은 진짜 여 뒤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부 아파트예요. 주택가예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도 있어요. 우리는 1인 시위를 하여튼 나갈 때까지 할 거고요. 자갈치 시장과 국제시장 등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와 상권이 몰려있는 지역 특성상 경제 타격을 우려한 상인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코로나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시장은 그냥 뭐 나쁘게 표현하면 아예 문을 다 닫아야 된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여기 70%가 우리 중구는 상급에 터져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아무 소식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더욱이 해외 입국 선원 격리시설로 지정된 곳에서 불과 10분 거리에는 부산시가 지정한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격리시설 자체가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청정지역에 이제 확진자가 들어올 수가 있다. 생계의 문제가 크죠. 협의 없이 하니까는 이게 문제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리고 서구에서는 상해인 구민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중구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이제 우리 중구민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주민들을 비롯해 지역 16개 전통시장 5천여 개 점포 상인들은 격리시설이 이전할 때까지 철야 농성을 벌이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더위까지 올여름은 폐지를 수집해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더 힘겹습니다. 폐지 수집을 위해 끌고 다니는 손수레 무게만 50kg에 달하는데요. 금정구에서 이런 어르신들에게 경량 손수레를 전달했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늦은 밤 허리가 굽은 어르신이 손수레를 끌고 도로가에 쌓인 폐지를 수거합니다. 좁은 주택가와 차도 할 것 없이 폐지가 있는 곳이면 가다 보니 위험한 순간도 많습니다. 무거운 손수레 폐지를 가득 모아 고물상에 가져가면 받는 돈은 2~3천 원 남짓. 코로나19 확산에 장마 기간, 올 여름은 더 힘이 듭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고단한 삶에 힘이 될 수 있을까? 금정구가 폐지를 수집해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는 어르신들에게 가볍고 안전한 손수레를 전달했습니다. 손수레 살 형편조차 안 돼 자루를 들고 다니며 폐지를 모았다는 한 어르신은 감회가 남다릅니다. 자루만 들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해가 종이를 주다 날라요. 그냥 막 종이만 주고 먹고 산다고 너무 좋아갖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전달된 손수레는 50kg 상당의 기존 손수레보다 28kg 가볍습니다. 손수레에는 눈에 잘 띄는 색을 입히고 위험할 때 누를 수 있는 벨을 설치해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도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계절적으로 여름이 다가와서 폐지를 줍거나 그 무게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건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맞다, 리어카를 가벼운 리어카를 안전한 리어카를 제공해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금정 안전 드림카의 탄생. 폐지 무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의 삶의 무게라도 덜어주고 싶은 한 지역 기업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정을 나누고 배움이 또 살아가는 재미고 저 역시도 또 어려울 때는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회에 환한 기분으로 내가 베풀면 저 자신이 행복해지니까. 한편 폐지 수집 어르신은 전국적으로 170만 명에 이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가정용 안전관리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빅데이터 수집으로 실제 상황과 오작동 판별을 통해 화재나 범죄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재가 감지되자 스피커를 통해 위급 상황을 알리고 모바일 앱과 문자를 통해 등록된 지인들에게 전파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관제센터로 긴급 구조 신호가 송출됩니다. 탈출에 필요한 액체 소화탄과 강화유리 파쇄기도 장착돼 있습니다. 무선 인터넷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실시간 연동하는 안전관리 장치입니다. 혹시나 가스에 잘못 음식을 조리를 하다가 깜빡하고 놔뒀을 경우에 화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지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갑자기 아까 온도 감지도 해주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많아져서 이게 온도가 확 올라가면 그것도 이제 경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마음적으로 편안하고요. 그전에는 조금이라도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부산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이 장비는 중앙 서버와 교신하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실제 상황인지 오작동인지 분석하는 최신 기술이 탑재됐습니다.
분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모든 것을 패턴화 작업하고 또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머신러닝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 제품이 설치된 지역에 딱 커스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또 3개월이 지나갈수록 그 집에 아주 맞춤화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북구는 여성 가구 안전관리 지원 사업으로 50세대에 재난 안전 시스템을 무상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관내 여성 1인 가구와 모자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안전에 조금 취약한 우리 여성이나 모자 가구에 대해서 안전 문제인 성범죄, 화재 등을 AI,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상 저장 공간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기술이 정밀해지면서 새로운 가정용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낙동강하구 에코센터가 환경부 지정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자연환경해설사는 생태와 경관 보전지역, 습지 보호지역을 찾는 시민들에게 자연환경에 대해 해설해주고 생태 탐방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산시는 조례 개정과 교육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부터 신청자를 모집해 교육을 한 뒤 자연환경해설사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중구청이 전국 최초로 장애인 15명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했습니다. 장애인 안전보안관들은 구청 안전 관련 부서나 주민센터 행정도우미로 활동하며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도로 파손 등 생활 주변 불편과 위험 요인을 확인해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중구청은 우수장애인 안전보안관에 대해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7월 22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흐리고 아침부터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 꼭 챙기셔야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 22도, 낮 최고 기온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에 전라도와 경남,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아침에 충청도와 경북까지 확대되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은 낮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두 해상 모두 흐리고 비 소식 있겠고요. 물결은 최대 1m까지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목요일부터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동반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저기압의 이동 경로에 따라 비가 내리는 시점이나 집중 지역은 변경될 가능성 높습니다. 기상정보 참고하셔서 외출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